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콜롬비아 부인이 있지만 프랭클린 가서 집도 샀다 하더라도 뭐 전부 100% 이 사람한테 갈 수는 없죠. 부부라는 게 이미 딱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당연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재산의 분할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프랭크어틀은 당연하겠죠. 물적 관할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프랭클린에 대해서 당연하게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우리가 얘기죠.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면 집에서 10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룰들이 여기 녹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금방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뜻을 새기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판결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이제 부인이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자, 수정법 제14조라는 거 있어요. 수정법 제14조의 due process. 이게 중요하죠. due process라는 게 수정법 제14조에 있어요. First Amendment 부터 시작해서 the 14th Amendment, due process. 그래, 정당한 절차, 우리나라도 뭘까, 재산을 뺏을 때도 우리가 수용을 할 경우에 공공 테이킹 같은 거 있죠. 테이킹 공공용지로 수용할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재산권을 무조건 뺏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고 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재산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우리 헌법의 내용처럼 똑같은 듀 프로세스도 똑같아요. 절차가 중요하죠. 미국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형사법, 형사절차법 보게 되면 거의 90%가 다 이게 헌법, 듀 프로세스. 경찰이 신문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불법적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도 우리가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뭘까요? 자, 정당한 절차라는 게 뭐 보게 되면 프랭코트라는 것은 당연하게 본인에 대해서 인적 관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재산 처분에 대해서, 특히 결혼 재산 처분에 대해서. 그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주 법원에 따른 관할의 주장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미니멈 컨텍 스탠다드가 만족돼야 된다. 그게겠죠? 미니멈 스탠드, 그죠? 미니멈 컨텍 스탠다드.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그죠? 관할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자, 미국의 연방대법원 샤프너 케이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판결되어 있냐면, 자, 한 주에 부동산이 그냥, 그죠? mere presence.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그죠? 존재하는 경우. 스탠딩 언론이죠. 는 우리가 충분한 미니멈 컨택 룰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적 관할을 하더라도 mere presence는 뭘까요? 야, 갑자기 부동산이 생겼어. 라든지. 갑자기 내가 필요한데 요트를 하나 쉐어하게 됐어. 어떤 재산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미니멈 컨택트 룰에 반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인 것 자체가 이러한 소인이죠. 이러한 소인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죠?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미니멈 컨택트, 충분한 컨택트 룰에 구성되지 않아. 반한다. 하지만 뭐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 딕타를 했냐면 이제 부연 설명한 거죠. 이제 판사가 위에 걸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또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대한 주장이라는 게, 자, 이러한 두 사람 사이에, 그죠? 이러한 논쟁의 근거라고 할 경우에는 뭘까요? 근거가 되는 경우는 뭘까요? 주 법원 자체는,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을 적절하게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샤퍼 그죠? 샤퍼 케이스에서 우리가 스프링 코트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 좀 그럼 뭐 인정해 주자 그죠? 아무리 미니멈 컨택트블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논쟁의 근거 자체가 논쟁의 근거지요. 소스니까 근거 자체가 그 논쟁의 근거가 그 원이라 그러면 주 법원에서는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주 원이라 그러면 그건 해주자. 자 그리고 미시스 데니얼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자 이 주와의 이 계약이라는 게 컨택이죠. 뭐 컨택이죠. 이 접촉이라는 게 자신의 남편이 자 별거 이후에 프랭클린에 이주했다는 사실. 하지만 당연하게 결혼이 존속된 사실을 그대로 있고 또 남편과 결혼이 아니었다 그러면 프랭클린 자체는 뭘까요? 당연하게 본인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게. 하지만 프랭클린 자체는 우리가 결혼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Mr. Daniel's complaint addressed division of only property located in Franklin이죠. 남편의 그 소장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프랭클린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를 우리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법원의 관할에 대한 행사 자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적법 절차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정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도입부 인트로덕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적고 사실관계를 여기 있잖아요. 요 사실관계를 여기다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걸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페이스트하면 돼. 나중에 한번 적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을 잘 꾸미고 나서 나중에 사실관계를 얘기할 땐 앞에 부분을 가서 우리가 페이스트 딱 해서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다시 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컬럼비아인가 프랭클린인가 따져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널먼트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컬럼비아가 as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marriage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est를 우리가 하고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비연이지만 다시 메리지에 대한 콜롬비아의 또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죠?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자체가 뭘까요? 팩터가 쭉 있죠. 팩터가 쭉 있는데 1, 2, 3, 4까지 있나요? 4까지 있죠. 4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에 나오죠. relevant policy of other interest state, relevant interest to those state. 두 번째 protection, justify expectation. 그걸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세 번째 certainty, predictability, uniformity, result. 이건 이 사람은 여기 적지도 않았어. 그냥 해놓고 밑에다 이렇게 우리가 엔터 치고 거기다 적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포럼 자체도 우리가 뭔가 예측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라 그러면 뭘까요? 거기에 살았다든지 혹은 거기에 어떤 기간이 도과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측 가능한 통일성이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일라 그러면 위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안 들어갔어. 적용 가능성 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그죠? 어떻게 보면 쉬움, 적합성
그러려면 뭘까요? 어떤 특정 주에서 우리가 그 해당 주법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되죠. 자, 718.02 하고 19.5 void 요 정도는 보게 되면 두 주 사이에 우리가 요 내용을 알 수 있고, 그죠? 어느 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두 주를 다 쓰면서 어느 게 좋은지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3, 4번은. 이렇게 해서도 사실 이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엘리먼트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든 판례를 다 찾아봤는데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어떤 부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 주가 없고 오직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험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써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널먼트인가 이제 그죠? 또 디보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램 jurisdiction하고 인퍼스널 jurisdiction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면 되겠죠. 관할 문제를 또 다뤄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뭘까요? 어느 주에 관할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절차법에 대해서 좀 아직 공부한 적이 없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또 우리 사실상은 이 패밀리로 자체가 또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 또 재산 분할과 이혼과 무효에 대한 법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모델 앤서만 보시고 앞에 부분 여러분들 한 서너 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용어들 나오니까 용어들 알게 되면 이제 절차법도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절차법을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판례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법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법을 알아야지 케이스를 이해하지. constitutional law 같은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 많은 규정들, 많은 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봐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처음 볼 때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미국 법을 이제 공부하면서 서서히 이제 용어도 더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터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주눅을 들면 안 돼요. 첫 시작이니까 지금 불과 5주밖에 안 됐어요. 5주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마지막 지금 얼마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케이스들 공부하고 많은 용어들을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들은 이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길 겁니다.